예, 아침 이런 시간에 당원 동지 여러분, 특히 전주와 중앙에서 오신 언론, 전북의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강자가 참는 것은 미덕입니다. 강자가 참는 것은 아량일 수 있습니다. 약자가 참는 것은 비굴함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아까 탄소기술원장님이 근무했던 효성탄소공장에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효성공장 증설협약식 참석해서 선언했습니다. 자, 전라북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청와대 참모들도 있었습니다. 장관들도 따라왔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탄소의 메카. 이제 삼양사와 전주 제지로만 지난 50년 머물렀던 팔복동 공단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탄소 메카로 발돋움하는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탄소산업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이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기재부 차관보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탄소 산업의 메카로,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핵심 간부가 와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와대 참모들은, 그때 온 장관들은 왜 따라온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말만 하면 그만입니까? 탄소의 메카로 만들려면 당연히 탄소소재진흥원은 필수입니다. 필수. 정부의 반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법안 소위의 집권 여당 간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주 출신 송모 의원입니다. 이건 안 된다.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그 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좌초됐습니다. 대통령의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은,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래도 참고 있어야 합니까? 약자가 참으면 비굴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취소하든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든지,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재부를 질책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정책 공약과 언약을 챙겨보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탄소 소재법 정기국회에서는 일단 무산됐습니다만 2월 국회에서 다시 제2에 붙여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의 통과 여부는 힘의 관계입니다. 힘이 있으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 문턱을 못 넘습니다. 결국 팔복동에 탄소진흥원을 갖다 놓는 것, 탄소법 통과, 그건 전북도민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탄소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다시 제2에 붙여서 통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부산을 9번 방문했습니다. 거의 이 정부 여당은 부산 경남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존치 때문에 전주 제3금융중심지가 무산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늘 그렇게 자랑합니다. 전북의 여당 인사들은. 표를 1등으로 준 데가 전라북도다. 지방선거 때도 1등으로 줬고 대통령 선거 때도 1등으로 줬고 1등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3금융중심지 대통령 공약입니다. 공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하든지. 금융위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이 금융위원장은 누가 임명한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은 누가 발표한 것입니까? 소리 낼 땐 소리 내야 합니다.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밥을 떠 먹여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두 가지,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탄소법, 여당이 걷어차버린 금융중심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북 도민 여러분, 또 전주 시민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입니다. 전북에 올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탄소법 그리고 또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는 완전히 싹쓸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홀드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 단계에서 예산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는 듯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산업이 법안심사 소위를 하면서 이 탄소소재법의 심사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탄소산업진흥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만 설치하자 이렇게 부칙에다가 두는 그런 개정안으로 의결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왜 10년 한시적으로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계속 항존하게 10년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도록 존치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 한시적이냐 아닌 계속적인 그런 기구로 세워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는 무사하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태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 저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3금융중심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예결 소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결 소위에 우리 전라북도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전북 홀대입니다.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입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라북도 도민이 마음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 박수 한번 치세요. 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려와서 혹은 중앙에서 전북에 대해서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못하거나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내려와서 전북을 달래는 전북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전북 도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인질로 끌려가는 듯한 이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북에 내려와서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15명의 예결 소위 중에 전북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탄소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전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약속을 저버린 것을 달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탄스럽고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탄소 산업에 대해서 전북은 10년 이상 공을 들였지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성과는 엉뚱한 곳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탄소 관련 연구 과제들 숫자를 봐도 그렇고 관련 기업의 그 실적을 봐도 그렇고 결국 경북의 모든 과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 도민들이 이번에 탄소법 개정에 대해서 개정 무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런 탄소 산업에 관련된 성과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들은 경북에 모두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맥락에서 탄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이 이번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도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그동안 여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전라북도가 이번에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서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이번 탄소법 개정 무산이 단언코 여당의 책임이 있다라는 확실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중심지 재추진과 노특례시 추진 등 전북의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또 전라북도와도 협력을 해서 나가겠지만 만약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전라북도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다면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배 최고위원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물론 그 탄소법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소 공장을 지금 세워놓은 게 효성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효성에 지금 조현상 사장이 호남이 처갑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일보 사장이 장인이신데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성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만 조금 협조해 주면은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라북도라서 제가 와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15대 국회의원 때 국회에서 환경 포럼을 맡아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문제하고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제가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2년 동안을 다니면서 수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린포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케이 해가지고 조력발전소 설치 문제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해수 유통 문제, 항만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항만은 그때 당시 인천항이 건너편에 있어서 항만은 취소를 하고 조력발전소는 받아들인 걸로 해서 지금 조력발전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한 70% 정도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물막이를 완성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새만금에 내려왔었는데 70% 진행이 됐는데 중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마지막으로 물막이 공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새만금 시화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질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도저히 담수호로서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 그걸 우겨대가지고 20년 전에 해수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화호가 썩는 것을 막고 상당한 부분 지금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데 시화호는 배수관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새만금호는 이제 뚝이 워낙 길기 때문에 배수관문을 2개 해놔서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화호 같은 경우는 조력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연간 생산량이 25만 킬로와트인데요. 5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호는 수심이 최고 깊은 데가 34m까지 됩니다. 시화호는 18m밖에 안 됩니다. 모든 여건들이 훨씬 새만금이 조력발전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입니다. 그리고 시화호에는 조력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쭉 그 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지화 시켜놨어요. 그래야 새로운 관광지로 좀 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만금 같은 데는 지금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경강하고 동진강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4조를 투입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6급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ppm 한 12ppm 정도에 악화되어 있는 6급수 기준을 훨씬 넘은 22.4pp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수 유통을 시키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취소하고 조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혁 전북 도당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관해서 이 정부의 푸대접과 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우리 도민들은 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전북목 찾기의 실패로 도민들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결기를 가지고 전북목 찾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이 현장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LH를 전북목세에서 빼앗겼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를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고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에 관해서 부산 눈치 보기 때문에 유보를 선언했는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 유보 결정이 타당하다고 논평을 내는 정도가 현실입니다. 더하여 이번에 탄소 소재법의 무산 이후에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를 보면 자기들의 책임,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근간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평화당이 중심이 돼서 제 정치 세력들과 연대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탄소 소재법 통과와 다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해서 하루속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북은 처참히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3개 대기업 중 2개인 GM 대우자동차가 문 닫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문 닫았습니다. 더하여 전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북 도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걸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또 유보되었습니다. 정부도 다른 자치단체 어디도 관심 갖지 않았던 탄소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10여 년 넘게 전북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탄소 소재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반드시 이 책임을 도민들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발전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소재법 추진과제 발표는 조배숙 원내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 도민의 미래 첨단 먹거리이자 국가 중추 산업이 될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속한 조성을 해내겠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될 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 전주시 덕진구 일대 20만 평 규모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후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까지 완성되는데 탄소소재 산업, 항공부품 70여 개의 기업과 10개 연구개발시설, 20여 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탄소산단은 민주평화당 특히 정동영 대표가 안 계셨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탄소산단이 준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또 2019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거치는 동안 민주평화당이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탄소소재법, 즉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이 좀 깁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관련 정책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부터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민주당 송기현 간사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 용역비가 내년에 반영되지 않으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늦어집니다. 어쩌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진흥원 설립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국가 탄소 소재 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가 될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도 또 대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부산 눈치를 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처럼 탄소산업진흥원도 다시 대구 경북의 눈치를 보는 정부 여당에서 뺏길지도 모릅니다. 전북 도민과 함께 민주평화당은 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유치를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전북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력과 싸워서 탄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융중심 추진과제 발표는 박두현 의원 주부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탄소법 관련해서 연대 또 PR 시대니까 금방 조배수 대표가 민주평화당 이 탄소와 관련해서는 지분이 있다,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2011년도 예산을 놓고 2010년 가을 정기입회 때 전라북도가 요청했던 탄소 관련 예산 30억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야당 때여서 백방으로 송하진 지사가 중심이 돼서 노력했지만 그 30억을 반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다시 살려낸 것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선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쇠틀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당시 경제수석 최중경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내 고향 전라북도가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래서 미래에 탄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0억을 기재부가 깎았다. 청와대에서 좀 챙겨주면 좋겠다. 대통령께 보고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주라는 특별 지시를 했고 50억이 개성됐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씨앗 종잣돈 50억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로 시작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산업의 출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여를 한마디 얘기해보도록 합니다. 아니 근데 기여도 했지만 또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안 됐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정동영 대표님을 위해서 예, 제3금융중심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전북이 글로벌 금융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인프라 미성숙을 이유로 사실상 제3금융중심지를 무산시켰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민주평화당에서 무산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을 주장하니까 그게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그나마 재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어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에
인프라 투자를 해놓고선 전북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금융 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역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약속하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약속한 전북의 금융 중심지 재추진에 대해서 전북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본인 개인의 의사로 이 재추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붙잡고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북 출신을 앞장세워서 하는 그런 비열한 그런 좀 행동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 무산 원인은 부산 눈치 보기였습니다. 부산의 모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북의 재산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를 보류하는 그런 결정으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말대로 보류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재논의하면 됩니다. 이미 전북은 700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해수부에서 만든 항만 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이 글로벌한 대중국 식품 무역항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새만금 신항의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산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지정을 위한 재논의를 통해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 금융 허브 전북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결의대회에 앞서 정동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니 5개 다 안 했어요. 2개만 중점적인 거 말하고. 중점이 뭐야? 지금부터는 결의대회에 네, 결의대회 인사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복인데 결의문 낭독에 앞서서 뭐 여지는 우리 조배수 원내대표님, 박주현 최고위원님, 또 김종배 최고위원님, 또 이정혁 부당위원장께서 누누이 역설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결국 전북 달래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북목 찾기라는 것이 이제 전북 도민의 화두가 돼 있습니다만은 전북목 찾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점적으로 제기한 이걸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정부 여당의 무성의 또는 무관심에 의해서 지금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탄소 산업진흥원 설치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결의문 낭독할까요? 누가 낭독하실까? 다음은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그럼 일어서 먼저 해주죠. 결의문 결의문 낭독 다 일어서 해야죠. 결의문 낭독은 전북 주거당 김순재 대변인이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 힘차게 하세요. 결의문 채택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전략도의 3대 중점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두 가지가 네요. 다시 말하면 탄소법 보상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보상은
이 정부 여당이 바로 PK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실 지역 간의 엄청난 갈등과 그 지역 간의 헤게모니가 끼어있다고 저는 분명하고 또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이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반드시 전북 찾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결의문은 그 끝에 구호를 외치는 그런 순서는 삭제를 하고요. 나중에 제가 결의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저희 조영철 도당 사무처장님께서 결의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의문. 전북이 철저하게 홀대받고 있다. 낙후된 전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햇볕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찬바람만 더 몰아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전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던 밥그릇마저 빼앗아갔다.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전북 경제가 뿌리채 흔들렸다. 희망을 걸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무참히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산업 메카 전북도 민주당이 탄소법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북 도민의 염원에 사사건건 반대와 약속 위반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전북 도민과 민주평화당은 집권 여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하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 반드시 통과하라. 11월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진흥법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송기원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 탄소산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8월 20일 문 대통령은 전주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탄소법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므로 즉각 앞장서라. 둘, 정부 여당이 반대한 제3금융중심지 재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지난 4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물거품이 되었다. 부산은 무섭고 전북은 만만합니까? 금융위가 핑계댔던 금융인프라 부족은 차근차근 갖추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금융위가 묵살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 전북은 관심이 없는지 답해야 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라. 셋,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에 즉각 동의하라. 70만 명 도민의 간절한 마음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란다. 넷,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전북위원 지금이라도 분명히 추가되어야 한다. 513조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전북을 고향으로 한 의원조차도 없다. 전북 의원 배제로 전북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민주평화당은 경고한다. 예결 소위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즉각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라. 다섯,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 이렇게 방조하고 민주당이 후면 지원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오늘 국민연금을 방문합니다. 정책 현안도 올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불법운동, 선거운동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차당 후보가 될 정치꾼 이사장을 엄호해주고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전북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 민주당이 주기되는 탄소법, 금융중심지, 민주평화당은 살려낼 것이다. 민주당이 외면하는 전주 특례시 지정, 민주평화당은 도민과 함께 해낼 것이고 민주당이 방관하고
황관하고 동조하는 관권선거 민주평화당은 분쇄할 것이다.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전북을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민주평화당.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자리를 같이 3번 연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대구는치 탄소법, 부산는치 금융중심법 불문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당 의원 반대로 무산된 탄소수제법을 즉각 통과하라! 예. 두 번째로 대통령과 여당은 새만금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예. 국민연금 공단 등 공공기관의 관건 선거를 규탄하며 정치권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탄소법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 반대로 무산된 탄소수제법을 즉각 통과하라!